올해 2023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 중에서 오답률 6이었던 30번 지문 어휘 추론 문제 오늘 정리할 거야. 자, 정답이 4번이었고 선택지 A의 compensate, B의 randomly, C의 independent가 적절한 어휘였어. 근데 사실은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이 찍었었던 영상이 손상이 돼서 확 날라갔어요. 지금 다시 찍는 부분이라서 약간 압축해서 말을 할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어휘 추론 유형은 가장 중요한 게 그 글의 주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앞뒤 문맥 따져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는 게 어휘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유형이 사실은 올해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 혹은 작년에 뭐 한번 재수해가지고 올해 다시 수능 시험을 치르려고 하는 재수생 N수생들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신유형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원에서 더 이상 신유형은 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좀 변별을 주기 위해서 예전의 유형을 다시 가지고 온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신유형이 나온다고 당황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뭐 박스 문제, 즉 둘 중에 하나 선택 문제든 아니면 밑줄 5개 문제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에게 이 어휘 문제를 통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글 전체의 주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앞뒤 문맥을 따져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읽어봐. 1번 문장 시작. To the extent that an agent relies on the prior knowledge of each designer rather than on its own percepts, we say that the agent lacks autonomy. To the extent that 혹은 such an extent that 그러면 뭐뭐할 정도까지, 뭐뭐한 결과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to the extent that은 하나의 접속사라고 이해하면 돼. 그러면 to the extent that에서 percepts까지를 괄호로 묶어봐. 그럼 이게 하나의 접속사 절이자 종속 절이지. 그럼 해석을 어떻게 끌고 가면 되냐. To the extent that부터 percepts까지 하는 정도에서 we say that, 우리는 that 이하라고 이걸 그냥 말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역해내야 돼. 뭐라고? 아, 그 에이전트가 autonomy가 렉스하구나, 부족하구나. autonomy 하면 자율성인 뜻이야. 자율성. 다시 한 번 더 정리. To the extent that부터 컴마까지 하는 정도로 우리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아, 그 에이전트가 자율성이 부족하구나.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해봐. 역발상으로. 어떨 때 그 에이전트가 자율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prior knowledge 그러면 사전 지식이라는 뜻이야. 사전 지식에 relies on 하는 정도가 높을 때야, 낮을 때야? 낮을 때. 그러면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을 때 자율성이 낮아지는 거고, 부족해지는 거고. 거꾸로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자율성이 커진다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처음에 찍은 영상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찍고 있다 보니까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에이전트 그러면 대리인, 중개인, 혹은 예전에 어떤 철학 지문에 나왔던 이 에이전트가 주체라는 뜻으로도 쓰였고, 그 다음 동인이라는 뜻도 있어. 동인 그러면 어떤 상황을 일으키는 힘을 동인이라고 그래. 여기는 동인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여기서는 그 다음 뭐 대리인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어쨌거나 여기 에이전트 그러면 이런 거야. 007 영화에 보면 스페셜 에이전트라고 나오는데, 그때 에이전트는 뭐 일종의 요원 혹은 뭐 간첩, 뭐 특수 요원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요원이나 간첩이 하는 역할이 뭐야? 예전에 이랬잖아. 냉전 시대 때 지금의 러시아, 예전에 구소련이지. 소련에서 미국으로 스파이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 미국에서도 소련으로 또 스파이를 보내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곤 했잖아.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그럼 스파이가 하는 역할이 뭐야? 그걸 잘 생각해보면 이 지문에서 에이전트가 무슨 뜻인지가 많이 힌트가 머릿속에 들어올 거야. 스파이가 하는 역할이 뭐야? 자기네 자국을 대신해,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대신해서 파견된 일종의 특수 요원이지.
자기네 나라를 대신해서 요게 에이전트야. 그래서 아까 내가 대리인이라고 그랬어. 이제 에이전트가 뭔지 대충 감이 잡혀요? 근데 그 에이전트가 사전 지식이 많이 탑재되어 있고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율성이 결여되고 낮아지고 특수 요원한테 제이스 브론이라는 요원한테 대리인한테 사전 지식은 뭐였을까요? prior knowledge. 예를 들면 미국에서 소련의 어떤 비밀을 캐와라 라고 파견한 특수요원한테 사전 지식은 뭐야? 미국 CIA 정보부에서 걔한테 뭔가 어떤 미션, 임무를 부여했겠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떤 특수훈련을 시켰고 그 사전 지식에 이것만 이해하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그 요원의 뭐야? 자율성이 부족해진다고 무슨 말일까?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그 요원들 세계에도 완전히 신참이 있을 테고 고참이 있을 거 아니야? 고참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본부에서 내려온 어떤 지령이라던가 어떤 사전 지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뭔가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뭔가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게 커지겠지. 근데 신참일수록 아직 못 모르니까 아무래도 본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겠죠. 그러니까 사전 지식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거기에 사전 지식에 의존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율성이 떨어지죠. 에이전트가 사전 지식, 근데 어떤 사전 지식이야? Of each designer rather than on its own percept를 괄호로 묶어봐. 전치사 of부터 percept를 또 다른 색깔 펜으로 괄호를 묶어봐. 그리고 knowledge로 수식 표시해봐. 그런 문장 구조잖아. on its own percept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야, 제이스 본이라는 특수요원은 지 멋대로 다 할 수 있냐? 본부에서 CIA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on its own percept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건 지 멋대로 하는 거야. 그럼 rather than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봐. 지 멋대로 하기보다는, 즉 자체의 인식보다는 뭐에 의존하는 정도에서, 사전 지식은 본부에서 시킨 지령 그대로겠지. 지시 그대로겠지. 그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정도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we say that이야. 앞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의역하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는 앞에 걸로 봤을 때 그런 정도의, 이 정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대략 10년 전쯤에 그 차를 처음으로 딱 운전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샀던 그 브랜드의 그 차 회사가 거의 세계 최초였던 것 같은데, 최초로 반자율형 주행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거기에 그 반자율 시스템이라고 그 버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딱 눌렀더니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서 이제 처음 그런 걸 경험해 본 건데, 핸들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랑 액셀레터에서 발을 완전히 뗐는데 지가 알아서 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지가 알아서 쓰고요. 근데 생각해봐. 장애물이 툭 튀어나오면 빡 쓰겠죠. 근데 이 빡 쓰는 게, 그걸 내가 깜짝 놀랐다는 거야. 우리 인간이 딱 반응해가지고 그럼 딱 정확하게 정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아야죠. 그럼 차가 끽 하고 좀 진동이 있겠죠. 반동이 있겠지. 그거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완벽하게 딱 장애물이 있으면 정지를 하더라고. 엄청 바뀌는데. 그럼 차가 오다 가다 이러잖아. 그걸 완전히 브레이크를 떼고 악셀레터 뗐는데 지가 알아서 다 가다가 정지하고 가다 정지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우리 가족이랑 저 먼 지방까지 갔다 이렇게 놀러 갔다 오는데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 그럼 운전하는데 너무 피곤할 거 아니야. 그냥 우리 가족들이랑 계속 뭐 먹고, 왜냐면 다 떼고 하니까 운전을.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핸들도 떼고 다 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게 완전 자율형 시스템이구나 했는데, 웃기는 게 있어요. 요게 딱 기초는 안 잡았는데 한 대략 1분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면 1분 핸들이랑 완전히 브레이크랑 액셀레터 발 떼고 손 떼고 운전하다가, 그러니까 완전 자율형 시스템이야. 하다가 1분 정도 되면 경고등이 떠요. 그리고 그때는 핸들 위에 손을 잠깐 갖다 대야 돼요.
되게 웃기는 게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요. 잠깐 터치만 딱 하고 하면 다시 1분이 돌아가요. 1분 동안은 손도 안 대도 돼요. 지가 알아서 운행을 해요. 뭔가 드는 생각이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되게 웃겼던 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거야. 아니 생각해봐. 아니 내가 핸들을 잡고 뭘 작동한 게 아니라 잠깐 핸들에 터치만 하면 다시 1분이 돌아간다. 이건 뭐야 이거? 완전 자율주행할 수 있는 기술력은 이미 갖추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물론 이 지문에서 살짝 내가 지금 수업에 산으로 갔는데 근데 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 안 드니? 뭐지? 아니 그냥 아예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만들던가. 이건 뭐야? 그럼 손을 왜 갖다 대는 거야? 내가 특별히 뭔가 손을 갖다 대면서 핸들을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갖다만 대면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나도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기술력은 앞서가는데 그거를 뒷받침해 줄 만한 법 제정이 아직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자율주행 시스템은 허가한다 라는 허가가 아직 안 나온 거야. 그래서 그런 조잡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야. 그 회사에서. 지금 내 말 알아듣겠어요? 안 그러면 손 잠깐 갖다 대는 게 뭔 도대체 작동이 된다고 그걸 갖다 대라고 하겠어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왜 했냐. 손을 어느 정도 갖다 대는, 즉, 인간의 어떤 수동적인 면이 적용돼야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완전히 수동 자동차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율주행도 아니고, 이런 걸 적절한 표현으로 뭐라고 할까요? 반자율주행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Prior knowledge가 뭐예요? 자동차 메이커 회사에서 그 차 안에 탑재한 사전 기술이지. 그거대로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는 에이전트라는 말이 대략 무슨 말인지 선생님한테 설명을 못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들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지문은 여기서 에이전트는 그냥 지금 딱 시기에 21세기의 AI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챗 GPT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완전 자율형 AI가 탄생하겠지. 지가 스스로 모든 걸 모든 걸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기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 이 글이 뭐에 관한 글인지 확실히 알겠죠. 이 글은 현재 수준까지의, 즉 21세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현재 수준의 AI 에이전트에 관한 글이에요. 에이전트가 니네한테 되게 생소한 단어인 것 같다고? 한번 이런 개념으로 내가 한번 정리해볼게. 눈이 있겠지, 이렇게. 벌레 같아. 자, 그리고 얘가, 내가 이름을 지어줄게. 얘가 에이전트야. 그리고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어. 이 박스에 뭐라고 딱 써있냐면, 조그만 글씨로 PK라고 써있어. 이 PK가 뭐의 약자냐? Prior Knowledge. Prior Knowledge가 그 무슨 뜻이라고 써? 사전 지식이야. 사전 지식이 탑재된 청소 로봇이라고 생각해봐. 에이전트야. 왜 에이전트라고? 아까 에이전트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즉 인간을 대신해서 청소를 해주는 거지. 대리인이지. 그리고 요 눈이 뭐냐면 봐봐. 여기다가 environment라고 줄게. 어떤 상황을, 어떤 환경에 얘가 대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가 청소해야 될 환경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너 집안이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네 집을 얘가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청소해 주는데 이 눈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상황을 얘가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 내 앞에 장애물이 있구나. 내 앞에 먼지가 많구나. 이걸 센서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가는 거를 실제로 청소를 하는 행위, 액션즈야. 그 다음 환경을 통해서 얘가 받아들이는 건 뭐야? 이게 그 지문에 나와 있는 percept야. 그러니까 이 상황과 환경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이 청소 로봇에게 애시당초 주입시킨 prior knowledge를 통해서 얘는 인간이 시킨 대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먼지를 털어내고 먼지를 이렇게 배큐해내고 그 다음에 닦아야 되겠구나 를 얘가 인지해서 그걸 우리를 인간을 대신해서 해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이런 개념이라고 딱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럴 때 이 다리라던가 팔은 요거는 뭐야? 요거는 뭐라고 정리할까? 이걸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게 effectors가 되는 거야. 이게 그 눈이나 뭐 이런 게 센서스고.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사실 로봇 청소기가 인간이 시킨 대로 자기가 청소해야 될 집안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 집안의 환경으로 아 저기 벽이 있구나, 저기가 먼지가 많구나, 이거를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해됐지? 인식하는 거고, 그 다음 그거에 이런 센서와 이런 인식에 맞춰서 청소가 실제로 액션스, 청소를 해내는 거지. 마지막 정리할게. 근데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니? 저 PK가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이 완전하게 탑재돼서 이 사전 지식에 많이 의존하는 청소 로봇은 자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언젠가는 AI가 혹은 언젠가는 청소 로봇이 지금 수준과는 확실하게 다른 수준의 AI가 등장하겠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prior knowledge를 굳이 이렇게 많이 집어넣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완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분석해서 자기가 청소해야 될 청소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청소해야 될 집이 언제 좀 유난히 많이 좀 청소거리가 많이 생기겠다, 이 지문에도 그 얘기가 대충 나오잖아. 예측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런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은 거고, 그런 판단력과 분석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자율성이 낮은 거겠지. 이 에이전트를 너라고 생각해봐. 내가 발상의 전환을 이렇게 볼게. 자, 봐. 이 에이전트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선생님이야. 그리고 나는 니네라는 에이전트에게, 야, 앞으로 모의고사나 수능시험을 볼 때는 이게 수능이야. environment가. 수능이라는 환경이야. 여기에 제대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 너는 일단 이러이러한 사전 지식이 필요해. 딱 이런 판단이 들었어. 아, 지금 이 문제를 만든 출제자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크게 보면 지금 현재 수준의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니네 지난번에 기억나지? 분명히 올해 모의고사나 수능시험에 AI에 관련된 지문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9월 모의고사에 또 나왔던 거고, 영어 지문에서. 그 다음 11월 수능에서 반드시 등장할 것이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수험생들이 이게 뭔가 이 언어적 센스가 없잖아. 분명히 AI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이미 배경식을 얘기해 준 거야. 야, 올해 수능시험에서 AI에 대한 지문이 나올 거야 라고 지문을 딱 적중시킨 거야. 근데 애들은 에이전트? 이게 AI랑 매치가 안 되는 거지. 이 지문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학습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 학습. 그냥 공부하는 과정. 다 그거잖아. 이거는 내가 이 지문의 거의 끝부분, 거의 마지막 문장에서 나 이걸 한 번 더 설명할 거야. 내가 잊지 않고 설명할 테니까 꼭 기억해줘. PK,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이 필요해. 근데 아마 아까 문제 풀 때 읽어봤던 게 기억나는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텐데,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약간 이상한 얘기가 나와. 사전 지식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어? 사전 지식에 또 너무 의존한다면, 의존하는 정도가 커지면 좀 자율성이 떨어져. 그럼 니네 이런 생각 안 드니? 사전 지식을 의존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 사전 지식은 일종의 배경 지식 같은 거야. 그지? 의존하라는 거야, 말려는 거야. 일단 첫 번째 문장만 봐서는 그 의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율성이 떨어지는 학생이고, 자율성을 약간 이렇게 해도 자기 주도 학습이나 메타인지가 높지 않은 학생인 거지. 그걸 하기 힘들어하는 학생인 거지. 그래서 그런 생각도 선생님이 해봤어, 이 지문.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자, 이제 첫 번째 문장 정리합시다. 1번 문장을 색깔 붓펜으로 괄호로 묶어봐. 양쪽을 괄호로 묶고, 에이전트라고 써봐. 사전 지식이라고 써봐. 자, 첫 번째 문장에서 1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에이전트에 대한, 그래서 뭐라고 했어? 사전 지식의 의존도가 뭐라고 그랬니? 크면, 그렇지, 그렇게 정리하라고. 자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문장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거잖아.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자. 시작. A rational agent should be autonomous. It should learn what it can to compensate for partial or incorrect prior knowledge. 부족한 것을 보충하다 혹은 벌충하다, 상쇄시키다, 보완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prepare와 이렇게 비교했으면 좋겠다. prepare와 prepare for가 약간 다르겠어요. prepare는 그냥 준비하다. 내가 알고 있는 뜻처럼. 근데 prepare for 하면은 for 위아를 위해서 준비하다. 그것을 대비하다는 뜻이야. 약간 헷갈리긴 한데 그래서 prepare for 하면 뭔가를 대비하다는 뜻인데 compensate는 무슨 뜻이라고? 보충하다, 보완하다. 보충 정도의 개념이고 prepare는 완벽히 다 알고 다 대비하는 거야. 그럼 분명히 이 어감상의 차이점은 뉘앙스의 차이는 확실히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출제자가 이랬을 거야. 아무리 봐도 compensate와 prepare는 다르거든?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별로 안 헷갈려. 근데 잘 생각해봐. 그 뒤에 목적어가 뭐니? 무슨 뭐 incorrect 부정확한 knowledge라던가 partial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부정확한 뭔가 불완전한 지식을 보완하는 거나 대비하는 거나 잘 생각해봐. 되게 헷갈려. 뭔가 불완전한 지식을 AI가 로봇 청소기가 라고 생각해봐. 보완하거나 compensate, prepare for 대비하거나 두 생각하면 둘 다 말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헷갈렸다고. 출제자의 마인드를 맞춰볼게. 출제자는 이랬던 거야. 아니 아무 생각해도 compensate랑 prepare는 다른 얘기지. 왜 달라?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compensate는 뭐야? 자기가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는 느낌으로 보충하고 보완하다의 의미야. prepare는 뭐야? 이걸 이미 다 알고 자기가 완전하게 대비하는 건 달라. 그러니까 약간 땜빵이랑 이걸 다 알고 완벽하게 대비하는 건 다르다고. 그렇게 접근하면 뭐 별거 아닌 문제였어. 근데 이걸 깊게 들어가가지고 prepare를 접근했으면 쉽지 않은 문제였지. 자,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A rational agent should be autonomous. 이성적 에이전트는, 합리적 에이전트는 첫 번째 문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생소한 단어가 하나 튀어나왔지? rational, 그러면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이야.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에이전트와는 좀 다르지. 그냥 에이전트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에이전트는 should be autonomous. 자율적이어야 한다. 좀 더 진화한 어떤 AI, 좀 더 진화한 에이전트겠지. 는 자율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뭔가 행동에 옮기고 하는 게 이제 자율적이겠지. 대략 그 정도 이해하고 이 should learn 그 말인즉슨 learn 이하를 학습해야만 됩니다. 뭐를? What it can을 괄호로 묶어봐. can 뒤에 learn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What it can learn을 뭐라고 해석할까? 학습할 수 있는 것이지. 학습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은 학습해야 됩니다. It should learn what it can. 뭐 할 수 있도록 to compensate for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뭐를? partial or incorrect prior knowledge. 아까 prior knowledge 하면 사전 지식이라고 그랬고 partial이야 full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부분적인 혹은 불완전한 것을 어떤 보충의 개념이지. 그 다음 incorrect야 correct야. 그러니까 정확한 거야 부정확한 거야. 뭔가 부정확한 사전 지식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는 것을 학습해야 됩니다. 그 얘기인 즉슨 합리적인 에이전트, 이성적 에이전트는 should be autonomous, 자율적이어야 합니다. 랑 같은 말이지. 자, 다시 한번. 선택지 A가 나왔는데 아까도 내가 언급했지만 왜 prepare for가 아니라 compensate for인지. 아까 prepare for의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이미 그러니까 완전 자율인 거야. 그냥 자율이 아니라. 지가 다 알고 분석하고 모든 걸 다 대비하는 거의 의미인데 compensate for는 뭐야? 뭔가 불완전한 지식을 자기가 보충하고 보완한다는 의미의 개념이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 왜 prepare가 아니라 compensate가 정답이 되어야 되냐면 정확한 이거에 대한 이유 근거는 목적어에 있었어. partial or incorrect prior knowledge를 괄호로 묶고 compensate for의 목적어라고 써봐. 그리고 compensate for가 정답이라는 거에 대한 이유 근거라고 필기해봐.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이었다고. 이걸 역발상으로 partial의 반대말이 아까 내가 슬쩍 얘기했었지? 뭐야? full이라던가 full이라고 써봐. 그 다음 incorrect 대신에 correct라고 써봐. 그럼 prepare for가 되는 거지. 완전하거나 정확한 사전 지식을 이거는 대비가 되는 거지. 근데 목적어가 그게 아니라 뭔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사전 지식을 보충 보완한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compensate가 정답이 됐다고. 3번 문제 읽어보자. 시작. For example, a vacuum cleaning agent that learners to foresee where and when additional dirt will appear will do better than one that does not. does not 뒤에 learn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괄호 열고 learn to 하고 물결 표시하고 괄호 닫아봐.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a vacuum cleaning agent 진공청소 에이전트는 왜 이걸 에이전트라고 표현했는지 아까 내가 그림에 설명했었지. 인간을 대신해서 청소해주는 로봇이지. 진공청소 로봇이라고 이해해도 돼. 는 that learns to foresee. foresee한 뭐야? 예측하는 거지. 뭐를? where and when 어디에서 언제 additional dirt will appear. 어떤 추가적인 부가적인 먼지, 즉 다른 먼지가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학습하는 진공청소 에이전트는 a vacuum cleaning agent가 주어고 will do가 동사지 는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will do better than 이하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즉 청소를 더 잘해낼 것이다. 뭐보다? one that does not learn to 한 뭐야? 그것을 학습하지 않는 에이전트보다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아까 내가 잊어버리고 정리를 안 했는데 두 번째 문제를 괄호로 묶어봐. 아까 내가 힌트 줬잖아. 그냥 에이전트였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에이전트였어. 그거 레셔널 에이전트는 어떤 특징이 있어? 자기의 부족한 지식을 스스로 채우는 게 부족한 지식을 벌충하고 보충하는 에이전트가 뭐라고 그랬어? 자율성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지.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자, 이성적 에이전트, 합리적 에이전트, 레셔널 에이전트의 특징은 자기의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어야 자율성이 높은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방금 전에 읽었던 세 번째 문장은 또 이걸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로서 이성적 어떤 합리적 에이전트는 예를 들면 진공청소의 사례로 그걸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라던가 먼지가 어디서 언제 나타날지 이런 추가적인 정보라던가 부족한 정보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에이전트. 이게 자율성이 높은 에이전트지. 4번 문장 읽어보자. 시작. As a practical matter, one seldom requires complete autonomy from the start. When the agent has had little or no experience, it would have to act randomly unless the designer gave some assistance. purposefully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고의로 이런 뜻이고 randomly 하면 무작위로, 임의로 이런 뜻이지. 임의적으로. 그러면 왜 purposefully가 아니라 randomly인지 자 해석해보자. As a practical matter,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사용할 때 one seldom requires complete autonomy. 그렇게 완전한 자율성이 seldom 그러면 동그라미 쳐봐. seldom, rarely, scarcely, barely 그러면 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로봇 청소기 생각해봐. 그렇게 완전한 자율성을 필요로 하진 않잖아. 그 정도의 로봇 청소기 정도면 지금 충분하. 내가 그랬잖아. 아까 초반에 이 지문은 뭐에 관해서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지금 21세기의 수준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에이전트, AI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집에서 로봇 청소기 엄마들 다 쓰잖아. 다 뭐야? 어느 정도의 그 물건을 만든 제작자가 미리 심어놓은 사전 지식이 있는 거지. 그 정도만 필요하잖아. 완전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AI는 현실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은데, 이해되고 있어? From the start, 처음부터 완전한 자율성이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데, when the agent has had little or no experience, 에이전트가 경험이 riddled, seldom이랑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거의 뭐뭐하지 않는 거니까. has had little experience 하면 경험이 있는 거야? 아니면 거의 없는 거야? 거의 없거나, 혹은 has had no experience, 전혀 없거나, it would have to act randomly,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임의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임의로 무작위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unless는 if not이니까.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if the designer didn't give some assistance 한 뭐야? 만약에 진공청소 로봇을 만든 설계자가 some assistance 한 뭐야? 약간의 지원을 gave 하지 않는다면, 즉 사전 지식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진공청소 로봇이 못해. 그냥 깡통 로봇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지 마음대로 작동하겠지. 그럼 이 문장 안에 함축된 의미는 뭐야? 지금 수준의 AI는 혹은 진공청소 로봇은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탑재돼 있어야 돼, 안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randomly, have to act randomly, 이해했어? 지 멋대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쓸 수 없을 거 아니야. 4번 문장을 또 괄호로 묶어봐. 색깔 볼펜으로. 처음부터 완전 자율성은 필요 없지. 근데 어때? 어느 정도 부분 자율성은 필요하지. 부분 자율성이라는 건 뭐야?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은 걔한테 탑재시켜야지. 그래서 지금 4번 문장은 어떻게 정리하면 돼? 완전 자율성은 필요 없어 라고 필기해봐. but, 그러나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라던가 반자율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 개판되는 거지. 너무 임의적으로 랜덤으로 작동할 테니까 라고 4번 문장을 정리하면 돼. 5번 문장 읽어보자. 시작. So just as evolution provides animals with enough built-in reflexes to survive long enough to learn for themselves, it would be reasonable to provide an artificial intelligent agent with some initial knowledge as well as an ability to learn. So, 박스 표시해봐. 따라서, 그러므로 4번 문장에다가 하나의 원인이라고 정리해봐. cause and effect에서 원인이야. 그 원인 때문에 5번 문장이라는 하나의 결과가 생긴 거지. 그래서 5번 문장을 또 양쪽을 괄호로 묶고 하나의 결과. 그러면 4번 문장이라는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해석해봐. 그러므로 just as evolution, just as에다가 또 박스 표시해봐. 뭐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just as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이것도 수능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잖아. 뭐가 뭐 하는 것처럼. evolution, 진화가 provides animal, provide A with B 구조가 보입니까?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지. 뭐에게 뭐를 제공하는 거야? 동물에게 enough built-in reflexes, reflexes 동그라미 치고 이게 일종의 반사 반응, 반사 작용을 영어로 reflex라고 해. 청소기가 지가 청소를 하고 있다가 여기 장애물이 있어. 그럼 뭐 부딪혀? 그럼 고장 날 거 아니야. 어떻게 해? 피해가야 되잖아. 이게 reflex야. 마치 이 눈에 먼지가 확 들어올 때는 갑자기 눈꺼풀이 확 닫히지, 순간. 이런 반사 반응, 반사 작용이 reflex야. 진화가 evolution이 주어 있잖아. 동물에게 뭘 제공하는 것처럼 충분히 enough built-in reflexes, 이미 우리가 유전적으로 어떤 우리나 동물들이 타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반사 반응이지. 반사 작용이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충분하게 유전적으로 내부에 탑재된 을 enough built-in reflexes라고 표현한 거야. 이런 반사 반응을 제공하는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To survive long enough to learn for themselves. 스스로 학습할 수 있을 만큼. 그래야 어떻게 돼? 빨리 안 죽고 충분히 오래 생존할 거 아니야. 동물들이. 저기 포식자가 나타나면 얼른 피해야 되는 이런 반사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생존하고 잡아먹히지 않을 거 아니야. 하는 것처럼 just as it would be reasonable to provide 이하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여기 또 provide A with B 구조가 나왔잖아. 뭐에게 뭐를? artificial intelligent agent. 내가 아까 수업 초반에 여기서 agent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도 수준의 AI를 의미했다 그랬잖아. 그게 여기 또 정확히 나와 있네. artificial intelligent가 뭐를 풀어서 쓴 말이야? AI를 풀어 쓴 거지. 그래서 인공지능 에이전트에게 뭘 제공하는 거야? 제공하는 것은 reasonable하다. 그런 거잖아. 합리적인 일일 것이다. 뭐를? Some initial knowledge가 뭐야? 약간의 초기 지식, 즉 사전 지식이지. Prior knowledge이지. 약간의 초기 지식을 as well as an ability to learn.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 어수는 as well as 이하부터 해석하고 앞으로 가는 게 맞지.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봐. An ability to learn. 학습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some initial knowledge는 뭐야? 약간의 사전 지식, 초기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 누구에게? 에이전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It would be reasonable. 정리해보자. 문장 괄호를 묶어봐. 이거 뭐라고 정리해야 돼? 그러므로 초창기의 AI 에이전트는 사전 지식이나 어느 정도의 학습 능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러면 이 5번 문장도 선택지 B가 randomly가 적절한 표현이다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라고. 또 문제 읽어봐. 시작. After sufficient experience of each environment, the behavior of a rational agent can become effectively independent of its prior knowledge. 자, after sufficient experience, 충분한 경험을 한 후에 뭐에 대해서? of each environment. 내가 아까 그림의 environment라고 그려준 거 기억납니까? 그 환경을 충분히 경험한 후에 the behavior, 행동, 행위는 of a rational agent가 뭐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에이전트의 행동, 행위는 충분한 경험을 한 후의 행동은 can become effectively, 사실상 become independent of 이하로부터 독립하다는 뜻이야. be protective of 하는 무슨 뜻이야? of 이하를 보호해주다는 뜻이고. 이건 반의어 개념이야. 잘 생각해봐. of 이하를 보호하는 것과 혹은 of 이하로부터 완전히 무관하게 독립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건 조금 더 읽어보자. 그래서 can become effectively, 사실상 effectively can become independent of each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으로부터 사실은 독립할 수 있다. 왜 independent가 정답이야? 얘기해봐.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합리적인 에이전트, rational agent라고 그랬잖아. irrational agent의 개념이 아니잖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에이전트가 주어였잖아. 그럼 얘는 이런 사전 지식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독립할 수 있어야지. 첫 번째 문장 봐봐. 첫 번째 문장.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어?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정도에서 그 에이전트가 자율성이 부족하다 혹은 자율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그게 근거가 되는 거야. 인디펜던트인지 프로텍티브인지. 거기부터 쭉 얘기가 시작되고 있잖아. 즉 선택지 C의 정답이 인디펜던트여야 된다는 게 쭉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에이전트가 AI가 환경을 충분히 경험한 후에 그 합리적인 에이전트, 그 이성적인 에이전트의 행동은 그 AI의 행위는 사전 지식으로부터 사실상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학습을 생각해봐. 학습. 내가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지금 현재 21세기 수준의 AI에 관한 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찌 보면 공부를 하는 과정, 학습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너네가 처음에 어떤 영어 독해 공부를 할 때는 봐봐. 머릿속에 사전 지식, 어떤 개념이 되게 중요해.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너네 처음에 고1, 2때 수업할 때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야, 빈칸 추론 문제, 빈칸 완성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의 개념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빈칸에는 아무 말이나 들어가지 않는다. 혹은 순서 문제를 가르칠 때 순서 문제의 개념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니네 머릿속에 사전 지식을 탑재시켜줬어. 그런데 니네가 처음에 영어 독해 공부를 할 때는 내가 니네한테 고1, 2때 설명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그 유형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 그 다음에 독해에 대한, 영어 독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 근데 내가 아까 이 얘기하다 말았지. 선생님 정도 한 20년 동안 영어 독해만 계속 연구한 사람은 하면 할수록 깨닫기도 해. 뭐를? 빈칸 완성 문제의 개념은 이런 것이구나.
순서 문제를 풀 때 이런 개념들, 뭐 첫 번째 문장을 딱 읽을 때는 자동적으로 중크 필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독해에 대한 사전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닫기도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 하지만 니네가 진짜 공부를 잘하려면 처음에는 이런 영어 독해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해. 사전 지식이 필요해. 아니 이런 거 있잖아. 니네 국어 시간에 내가 맨날 이렇게 표현하잖아. 뭐 동그라미하고 세모하고 네모하고 이런 거 필요해. 처음에. 아예 안 필요한 건 아니야. 근데 니네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잖아. 선생님 같은 사람이 독해를 하잖아. 나는 세모, 삼각형 이런 거 절대 안 해. 처음에는 이런 사전 지식이나 기초 지식이, 독해에 대한 기초 개념이 꼭 필요해. 근데 AI가 혹은 니네 같은 학습자가, 공부한 학생이 혹은 가르치는 선생님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즉 완전 자율성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런 기초 지식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이게 최종 결론인데 이게 좀 이해돼야 되는데 어려워. 처음에는 공식대로 풀어. 근데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잖아.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가 여기 이 문장의 인디펜던트의 개념이야. 글의 중반쯤에 어떤 얘기가 나왔어? 초기에는 사전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지. 그거 없으면 그냥 깡통 로봇이잖아. 아무것도 작동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는 지금보다 22세기, 23세기 훨씬 더 진화한 형태의 AI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인간이 사전 지식이라던가 명령어 따위를 굳이 입력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지. 지가 알아서 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다 해낼 테니까. 이해한 거야? 다시 6번 문장 다시 봐봐. 한 번만 더 설명할게. 환경을 충분히 경험한 후에는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에이전트, rational agent는 can become effectively independent of its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으로부터 사실상 완전히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독립할 수 있다. 마지막 문장 읽고 끝내겠습니다. 7번 문장 읽어봐. 시작. Hence, the incorporation of learning allows one to design a single rational agent that will succeed in a vast variety of environments. Hence, 그러므로 the incorporation of learning, incorporation 하면 통합이야. 합치는 거지. 뭐를 통합하는 거야? 학습의 통합은 allows one, 여기서 이런 one 같은 단어를 아까 등장했었는데 그냥 우리 인간이라고 해석하면 돼. allows one, 우리로 하여금 뭘 하도록 가능케 만들어주는 거야. to design a single rational agent은 뭐야? 하나의 이성적, 합리적 에이전트를 설계할 수,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어떤 이성적 에이전트야? That will succeed in a vast variety of environment. 아주 다양한 환경에서 succeed in,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에이전트를 설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뭐가? 주어가 뭐야? 학습의 통합이야. 앞으로 나타날 완전 자율적인, 지금보다 훨씬 더 진화한 형태의 AI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 사전 지식 따위는 필요 없는, 지가 스스로 다 분석하고 해낼 수 있는 완전 자율형 AI가 생겨나겠지. 언젠가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차 말고 완전 그냥 이런 거야. 야, 나 지금부터 부산 몇 시간 만에 가야 되는데 나 잠 좀 푹 자야 되겠다. 아, 오늘 영화 한 편 때릴까? 하면서 그냥 완전 지가 다 알아서 운전해주겠지. 파킹까지 해주고. 그런 날이 오겠지. 완전한 학습의 통합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해됐니? 오늘 수고 많았다.